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저는 2024년부터 윌비스 한림법학원에서 저작권법 강의를 하게 된 김선화 변리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저작권법 OT 강의인데요. 저희 저작권법이 요즘에 선택 과목으로서 굉장히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OT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도 동차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기득 이상이신 분들 중에 뭐 선택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저작권법을 선택을 했는데 어떤 강사의 어떤 강의를 선택하실지 몰라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선택에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저작권법 OT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는요. 일단 저작권법이 어떤 건지 소개를 한번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선택을 하기 전까지는 어떤 과목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저작권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선택 과목으로서의 저작권법의 메리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과목의 공부 방법론과 제 강의 2024년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저작권이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유튜브 보시다 보면은 이런 영상을 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유튜브 같은 경우는 특성상 영상 저작물을 많이 만드는데 이런 저작권 침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군데서 이런 저작권 침해다 이렇게 이런 걸 많이 보지만 정확히 제 주변에서도 어떤 저작권이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저작권 법에 대해서 배우지만 저작권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목적이 일단 다른 법들과 마찬가지로 1조에 나와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법 목적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저작자의 권리와 인접하는 권리를 저희가 배우게 되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은 저작자의 권리를, 즉 저작권을 취득하게 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배우는 특허 상표 같은 경우는 출원을 하고 등록을 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저작권은 무방식주의입니다. 제10조 2항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한다. 이때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즉 등록주의가 아니라 창작주의입니다. 그렇다면은 누구든지 저작물을 만들고 저작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것 저작권도 독자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이제 저작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문화 산업을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저작물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이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이 말에서 이 저작물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법조문에 나와 있는데요. 제2조 1호에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저작물의 요건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법조문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어야 하고 그것을 표현해야 하고 또 그것이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주된 요점이 되는 건 이 창작물이라는 개념인데요. 당연히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표현 이것도 요건 중에 하나이지만 창작물은 판례가 나와 있어서 그 판례를 하나 정도 외우시면 그 저작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판례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들어보자면 저희가 자연법칙 같은 경우는 특허가 안 된다고 배웠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작물도 자연법칙 같은 거는 저작물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사용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학 공식이 있다고 치면은 이런 수학 공식 자체는 저작물로 인정받기가 힘들겠지만 이것을 노래로 만든다거나 구구단처럼 노래를 만들어서 부른다거나 하면은 그 노래가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이 표현 자체도 표현에는 여러 가지 방식의 표현이 있는데요. 뭐 글로 표현할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손 동작이나 몸짓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외부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부로 표현하지 않고 내심의 의사로만 표현을 한다고 해서 저작물이 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릿속으로는 모든 노래를 다 창작을 해놨는데 악곡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외부로 표현되지 않으면 내 머릿속에만 있으면 그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이 창작물에 대해서는 판례가 하나 있는데 이 창작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신규성, 그러니까 특허나 상표에서 신규성, 진보성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규하거나 그러진 않아도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기 때문에 겹치는 게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발전을 막으면은 문화산업 발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겹쳐도 남들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면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조문이 제가 이 흐름을 말씀드린 게 다 법조문에 있습니다.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그럼 그 저작물은 어떤 건지 나와 있고 저작물은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한다. 이것도 법조문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작권법은 법조문으로 흐름이 다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그것이 2차 과목에서 저작권법을 선택하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렇다면 선택 과목으로서 저작권은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 변리사 2차 과목 선택 과목에서는 이 19가지 과목이 있는데요. 지금 이 법과목으로는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산업디자인 이렇게 3가지가 있지만 산업디자인은 거의 하지 않는 추세고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 이렇게 2가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공학 과목 중에서는 연력학, 유기화학, 반응공학, 회로 이렇게 4가지 정도를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공학 과목을 굉장히 많이 선택을 하는 추세였어요. 왜냐하면 5년 전까지는 이 3과목 법에다가 이 하나 선택 과목까지 해서 4개 과목의 평균을 내서 합부를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법 과목을 한 번이라도 쳐보셨거나 아니면 저희 합불 평균 점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 과목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잘 쳐도 한 60점대, 70점대를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공학 과목 같은 경우는 답을 맞추고 논리가 맞는다면은 90점 이상도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꽈락만 맞지 않는다면 이 공학 과목에서 크게 점수를 끌어올려서 합격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편차가 너무 과목마다 커지고 어느 해에는 어떤 과목의 선택자만 다 합격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저희 지금 한 5년, 18년도부터는 PF로 바뀌었습니다. 선택 과목은. 그래서 선택 과목은 50점만 넘으면 패스를 하게 되는 그런 과목이 되었기 때문에 양이 적고 가장 시간을 효율적으로 아낄 수 있는 과목들을 선택하게 되었고 요즘은 이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 그러니까 법 과목 위주로 선택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학 과목 저희 변리사 시험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과생들이기 때문에 공학 과목을 선택하고 싶은 분들도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법 과목을 하는 건 아니지만 공학 과목이 본인의 성향에 맞는다면 공학 과목을 선택하시고 그게 아니시라면 무조건 법 과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저작권법의 5개년치의 통계표인데요. 제가 합격을 했을 때는 제가 58회에 합격을 해서 104명이 이걸 봤습니다. 근데 사실 2년 전까지만 해도 24명, 그 전에만 해도 44명이었는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지금 2023년 가장 최근에는 거의 200명 달하는 191명이 저작권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과목이 지금 거의 없는데 내년에는 아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균 점수를 보시면 왔다 갔다 하는데 합격률을 보셨을 때
57회에 90%, 그 다음에 제가 합격한 해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나와서 60%, 그 다음에 다시 90% 정도, 그 다음에 다시 60% 정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이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이제 난이도 조정은 계속 하고 있지만, 제일 가장 낮은 합격 퍼센트조차도 60점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근데 저작권법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명 중 6명이 합격을 하고 4명이 떨어진다. 그러면 사실 2명 정도는 동차생이시거나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이런 이유는 사실 그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작권법에는 2차 과목으로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추세를 보시면 이게 전 과목인데요. 디자인보호법을 지금 한 500 몇십 명 정도, 그 다음에 저작권법을 거의 한 200명 정도 보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4가지 공학 과목을 각각 5, 6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선택 과목으로서 저작권법이 어떤 메리트가 있을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네. 양이 적습니다. 양이 적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말할 때 제가 이제 기본 강의를 하게 되면 8회차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8회차를 하게 되면은 보통 다른 과목과 다를 게 뭐냐, 더 적은 게 뭐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이 8회차 중에서는 2회가 거의 한 80% 정도고요. 암기율이 극도로 적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래서 저작권법 양이 적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1차 과목에서 디자인 보호법을 보잖아요. 근데 디자인 보호법을 객관식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를 2차 시험에서도 선택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그게 굉장히 익숙하고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사실 암기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외워도 까먹고 마지막까지 끌고 가야 되는 게 암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디보법 같은 경우에도 양이 당연히 다른 과목보다는 현저히 적지만 암기해야 되는 판례 양이나 그런 문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1차 과목에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셨을 텐데 1차 때는 그냥 객관식이니까 문제를 보고 맞는 거, 틀린 거 이런 걸 찍어가지고 풀면 되지만 2차에서는 눈 감고 이 판례 몇 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책 한 권 정도를 외워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암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죠. 근데 디보법만 외우는 게 아니고 저희는 양이 굉장히 많은 민사소송이나 특허 상표도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선택 과목에서는 암기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작권법이 판례 양이 굉장히 적고 저희가 2차 과목에서 법조문을 주잖아요. 그 법조문에 대부분의 의의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조금 몇 가지 외우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양이 적다고 하는 것이고, 또 적다고 할 수 있는 거는 그 절차들이 이 저작권법에는 거의 없어요. 절차라는 것이 거의 없고, 특허 상표나 디자인 같은 경우는 심판소송 단계가, 출원과 심판소송 단계가 있지만 저작권법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작만 하면은 보통 그 요건 충족을 하면은 동시에 저작권을 주기 때문에 어떤 절차 없이 바로 저작권자가 되고 그냥 그 이후에 그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냐, 그 침해가 어떻게 되냐 이것만 배우면 되기 때문에 따로 절차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법에 대해서도 외워야 할 필요가 없고요. 또 그러면은 여기 저작권법에서 2차 과목에서 배워야 할 게 뭐냐라고 하시면 첫 번째로 2차 과목을 할 때 이 문답을 그 틀을 맞추는 연습을 합니다. 문답 맞추기.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처음부터 16페이지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고 어떤 논점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목차를 짜야 되는지, 어떤 판례를 써야 되는지, 그리고 결론은 어떤 건지, 이 정도를 간략하게 그냥 결론만 내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동차생 분들은 말이죠. 근데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절차 같은 것을 어떻게 되는지 다 외우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 판례나 심사기준 같은 것을 외워야 될 게 조금 있는데, 지금 저작권법에서는 이 절차도 없고 이 판례도 거의 없고, 있어도 굉장히 주요한 판례 위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답 맞추기,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암기가 아닌데요. 그냥 저희가 논리로 머리로 생각을 하는 것들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저작권법의 메리트는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저작권법의 메리트로는 굉장히 쉽고 재밌다 입니다. 사실 이 공부를 할 때 저희가 밸리사 공부를 할 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잖아요.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데 이 나머지 세 과목에서 특히 민사소송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대부분 보내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선택 과목에서조차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머지 세 과목에 조금 덜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 과목은 공학 과목이 됐든 법 과목이 됐든 조금 더 본인이 흥미를 조금이라도 느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학 과목 추천을 드리는 것도 공학 과목에 굉장히 흥미가 있고 그것을 할 때 좀 스트레스가 풀린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공학 과목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돼서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법 과목 중에서는 저는 저작권법이 가장 쉽고 또 여러 가지 저희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재밌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작권법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동시에 아끼셔서 3법에 투자를 하셔서 고득점을 맞는 게 합격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OT 강의인 만큼 동차생 분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차생 분들이 처음에 답안지를 작성을 할 때 어떻게 답안지를 작성해야 되는지 법학 과목 답안지를 아예 작성해 보신 적이 없으시니까 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처음으로 선택 과목 기본 강의를 듣진 않으시겠지만 다른 민사소송이나 다른 거를 먼저 들으시겠지만 여기서도 설명을 드리면 법학 답안지는 보통 IRAC라고 이런 IRAC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IRAC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Issue, Rule, Application, Conclusion 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처음에 문제를 보고 이 주제를 뽑습니다. 어떤 걸 써야 될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밑줄을 쳐가면서 읽다가 또 이제 룰, 어떤 규정을 적용해서 이 문제를 풀지, 예를 들어서 뭐 법조문이 될 수도 있고 판례가 될 수도 있겠죠. 법조문이나 판례 또는 아주 간혹 가다가는 심사 기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떤 걸 적용할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안에 적용을 합니다. 이거를 사안 포섭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안에는 여러 가지 인물들의 이름과 상표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상표 이름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작권법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것들을 이 말씀드린 법조문이나 판례에 적용을 해가지고 사안으로 끌고 똑같은 단어를 끌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저희 문제에서 물어본 말에 맞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침해인지 판단하시오 하면은 침해이다,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뭐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시오 이러면 권리범위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끝맺음을 맺어주시면 됩니다.
또 이런 아이렉 구조 말고 저희 이제 변리사 2차 시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시간 배분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문제인데 저희가 2시간 동안 16페이지, 한 요만한 큰 답안지에다가 16페이지를 꽉 채우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글을 그렇게 써본 적이 없으니까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동차생 분들은 처음에 기초GS를 들어와서 뭐 한 페이지도 못 적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시험장 가셔서 한 16페이지를 채워야 되는데 한 반절도 못 채우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암기가 안 돼서는 아닙니다. 저희가 흔히 하는 말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안 된다, 시간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주위에서는 대부분이 암기를 덜해서 그렇다, 암기를 하게 되면은 암기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손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손에서 자동 반사로 나올 정도로 암기가 되면은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 90%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그 암기가 잘 되면은 당연히 좀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체되는 데는 처음에는 이제 목차를 짜고 어떤 글을 써야 될지 조금 글을 쓸 때 망설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변리사 공부했던 분들 중에서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잘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의 완벽주의 성향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쓸 때 글을 쓰면은 돌이키지 못하니까, 펜으로 쓰니까 이것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그런 강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쉽게 펜이 나가질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2시간 내에 어쨌든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연습을 하시는 게 GS에서 할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암기를 아무리 해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분단위로 쪼개서 시간을 사용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1번 문제가 보통 30점, 2번 20점, 30점, 20점 해서 총 100점이 되고요. 그러니까 1번, 2번 합쳐서 50점, 3번, 4번 합쳐서 50점 이렇게 절반씩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번, 2번 쓰는데 1시간을 써야겠고, 그 1시간 중에서 1번, 2번 이 1시간을 써야 되고, 그 1시간을 다시 배점 순으로 나눕니다. 배점이 다른데 같은 시간과 같은 양을 쓸 수는 없으니까요. 1번 문제에서 36분, 2번 문제에서 24분을 써서 어느 정도 시간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수도 1시간에 8페이지, 2시간에 16페이지니까 1시간 썼을 때 1번, 2번 썼을 때 8페이지가 나오게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8페이지가 나오려면은 3대2로 나누면 좋지만 그게 딱 안 나눠 떨어지기도 하고, 중요도가 대부분 1번, 그러니까 배점이 높을수록 중요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쓰시고, 조금 문제 난이도나 유형이나 본인의 어떤 그런 능력치에 따라서 한 0.3줄 정도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쨌든 만약에 본인이 글 속도가 빠르지 않다면, 필속이 빠르지 않다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8페이지를 채우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거를 또 시간으로 나누면은 이 목차는 보통 목차 잡는 시간을 빨리 잡으시는 분들도 있고 좀 못 잡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렇게 자유롭게 풀어놓고 시간을 쓰다 보면은 이제 한도 끝도 없이 목차를 생각하고 더 좋은 목차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목차 잡는 시간, 답안지 쓰는 시간 다 정해놓고 썼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한 6분 정도 잡는다 치면은 1번 문제에서 답안지 한 페이지당 6분을 잡으면은 이게 5페이지니까 30분이에요. 그래서 한 페이지 쓰는 건 30분, 그 다음에 목차 6분에서 36분 이렇게 조절을 했고, 두 번째 20점짜리 문제에서는 목차 4, 5분 정도 잡고 답안지 한 페이지당 똑같이 6분 해서 이게 3페이지니까 18분 더하기 4, 5분에서 한 22분에서 23분 정도 되게 그렇게 조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앞뒤로 조금씩 빠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의 1시간 정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페이지에 6분, 이거를 좀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뭐 1페이지, 2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내가 뭐
7, 8분을 쓰진 않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자기 검열을 하면서 페이지를 계속 넘겨갔습니다. 그리고 점수 배점에 따라서도 이 1번 문제를 통으로 30점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소설문이 안에 나뉘어져 있는데요. 어떤 거는 뭐 6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15점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거는 9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양을 조절을 해야 되냐 하시면 말씀드린 대로 그 30점이 5페이지니까 한 페이지에 6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6분 6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만약 6점짜리면 그냥 한 페이지 쓴다. 한 페이지 쓴다. 그리고 15점이면은 2페이지 반을 쓴다. 그리고 9점이면은 한 페이지 반을 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고 양 조절을 하시면 조금 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3, 4번 마찬가지로 하시면 되고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걸로도 저작권법 문제를 벌써 하나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2022년 59회 저작권법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번인데 이 글이 좀 많아서 잘 읽힐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평소 박사학위가 있으면 좋겠다고 판단하여 A대학교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학위 과정을 수료하였다. 그런데 갑은 자신은 학위 논문을 작성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과에 다니던 을에게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부탁하였고 을은 갑의 논문 전체를 대신 작성하여 주었다. 그리고 갑과 을은 을이 논문을 대신 작성하는 대신에 이제 갑이 학위를 받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고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 그런 약정을 했고요. 합의를 하였습니다. 다른 걸로 쓰지 않겠다고. 그리고 갑은 이 논문 심사 청구자의 갑으로 기재해서 논문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학위도 수여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까 한 합의와는 다르게 을의 허락 없이 병에게 출판을 맡겨버렸습니다. 갑이 그 논문을. 그래서 이 논문이 실린 저서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근데 사실 저서의 실제 저자가 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 확인 논문과 저서는 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여러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이 짧은 글에 논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논점을 문제를 보시면서 이렇게 동그라미 혹은 밑줄을 쳐가면서 읽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슈, 주제를 뽑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문제 3번 문제 30점인데 소설문이 4개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소설문 1번이 4점짜리 문제였는데요. 학위 논문을 출판한 위 저서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저작물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지 한번 짧게 배워봤잖아요.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이 4점짜리 문제를 쓰시면 됩니다. 4점짜리니까 6점이 한 페이지였으니까 4점은 한 페이지에서 조금 더 모자르게 쓰시면 0.8페이지 정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답안지를 써보자면은 답안지를 써보자면 아까 저희가 말했던 아이렉 구조로 쓰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이게 지금 문제 3번이니까 8페이지까지 1, 2번을 적고 9페이지까지 왔습니다. 지금 9페이지까지 오셔서 여기다가 이제 문제 3 이렇게 적으시고요. 로마자 1번을 적으시고 설문 1 이렇게 소설문에 문제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소설문이 끝나면 당연히 로마자 2번 하고 설문 2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고 일단은 이 소설문 1번을 풀어보자면 그 다음에 로마자 다음에 그냥 숫자 1 적으시고 문제의 소재 보통은 문제의 소재를 적으십니다. 문제 소재 또는 문제점 이런 것들 적으시고 한 줄 정도 간략하게 적습니다. 여기서 이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라고 했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지 보면은 여기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왜 말했을까요?
이걸 왜 말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아까 저희가 제10조 2항에서 저작물은 어떠한 형식이나 절차 이행 없이 그냥 바로 저작권이 발생을 한다고, 창작한 때부터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노린 질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 위저서를 판단하라 했으므로 여기서 위저서는 저작권 등록되지 않은 바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문제된다. 이런 식으로 한 줄 정도 적으시고 이번부터 그 룰을 적으시게 되는데요. 어떤 룰을 적용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늘려 쓸 수도 있고 줄여 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일단 처음이니까 늘려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룰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조 2항 이 가장 10조 2항이 있고 그 다음에 저작물의 정의 2조 1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 덜 중요한 것을 써줍니다. 그러면 등록되지 않은 거 예를 들어서 저작권 등록이 되지 않아도 저작물로 인정되는지 여부 하고 저의 경우에는 이 목차에 답을 써줍니다. 저작물로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저는 적극, 긍정의 이름에 적극, 그 다음에 부정을 하면 소극이라고 적는데요. 적극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큰 숫자 밑에는 괄호 숫자를 적게 되는데요. 괄호 숫자를 적고 제10조 제2항 이렇게 적으시고 여기다가 아까 그 10조 2항 법조문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한 줄 정도 적습니다. 한 줄 정도 적으시면 되고 두 번째로 사안 아까 A 어플리케이션 적용을 해야겠죠. 그러면 사안에서 위 저서는 똑같이 이 사안 포섭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나온 말로 포섭을 하시면 돼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이 되지 않았어도 제10조 2항에 따라서 어떠한 형식이나 절차의 이행 없이 저작권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쓰십니다. 그리고 밑에 나올 것들은 이 저작물이 되는지를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한 줄 정도 다만 저서에 저작물성이 있는지 검토한다. 아래에서 검토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번 가서 위 저서가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저작물 해당 여부 그러면 저희가 생각한 답이 있을 거잖아요. 저는 이제 적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 이렇게 적어주시고 또 1번 룰을 적습니다. 이 룰 어떤 룰을 쓸 거냐 제2조 1호 2조 1호에 저작물이란 저는 요건을 포섭할 때 밑에서 포섭해야 될 요건이 있으면 원문자를 썼는데요. 이걸 꼭 써야 할 필요는 없지만 답안지를 읽다 보면은 글씨도 막 날아가고 그 채점하시는 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가독성이 좋은 거를 선호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문자로 포섭을 해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이렇게 줄여 쓰는 건 아니고 당연히 늘려 쓰는데 저는 이게 판서니까 줄여 쓰는 거고요. 이 표현한 3. 창작물이다. 이렇게 쓰시고 이번에 사안의 경우 쓰시면서 이 사안에서 그거 전에 그 창작물에 대한 판례 하나 정도 적고 판례, 창작물성에 대한 판례가 있는데 굉장히 짧고 쉽습니다. 그냥 창작성은 이런 완전히 다른 독창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독창적일 필요는 없고 그냥 다른 것과 구별. 그러니까 그 판례를 외우실 때도 다 외우실 필요가 없고 이런 구별,
독창적일 필요 없다. 뭐 이 정도 단어 정도만 외우셔서 쓰시면 그냥 이것만 보고 이 판례 외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사원포섭 하셔서 아까 이 원문자 쓴 거 있잖아요. 이 원문자 쓴 걸 그대로 포섭하시면 되는데 1번 인간 누가 썼죠? 인간 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건데 글로써 표현을 했죠. 논문을 써서 글로써 표현을 했고 3 여기서 지금 학위를 수여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학위를 수여받았다는 것은 논문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은 어쨌든 표절 의혹이 거의 없는 상태고 다른 것과 구별이 되니까 이제 통과를 시켜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짜맞추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당연히 열린 결말로 쓸 수도 있죠. 창작성에 대해서는 나온 바가 없는 바, 만약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이 인정된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 학위를 수여받았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뭐 학위 수여받은 바 다른 저서와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판단된다. 그래서 4번 소결 저작물로 인정된다 쓰시고 4번에 큰 4번에 결론 C를 적습니다. 그래서 결론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침해다 아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갑을 병이 나왔잖아요. 근데 1번은 갑과 을만 나왔고 특히 그냥 위 저서가 저작물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위 저서 이 문제에 나온 것들 위주로 위 저서는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저작물에 해당된다. 이 어미를 꼭 이 문제에 맞춰서 써주세요. 해당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시고 그럼 이제 이렇게 한 페이지 6점이 써지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여기서 외워야 되는 것은 이 판례 하나인데요. 사실 이 판례도 4점짜리 문제에서는 거의 쓸 필요가 없거나 한 줄 정도 적거나 그냥 뭐 구별될 수 있으면 된다 이 정도만 적으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게 6점짜리라면 이렇게 썼겠지만 이게 4점짜리면은 사실 문제 소재 같은 거는 이거는 빼도 됩니다. 문제 소재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요. 이 수험계에서 뭐 그냥 제가 뭐 양이 부족하고 이 4점이니까 한 요 정도까지만 쓰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실 이 목차 잡고 목차를 한 줄 내렸으니까 목차 제목 쓰고 한 줄 내려쓰고 한 줄 내려쓰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양이 들어가는 게 얼마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4점이면 굉장히 적은 양이거든요. 목차만 잡아도 거의 반절이 정도가 목차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문제 소재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 소재에 배점이 될 확률이 많이 낮고 들어가도 한 0.5점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 1, 2번을 같이 녹여서 쓰시면 됩니다. 문제 소재라고 쓰지 않으시고 그냥 이걸 1번으로 쓰시고 저작권 등록이 되지 않아도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렇게 그냥 바로 1번으로 들어가시고 4번까지 쓰시면 목차가 하나, 둘, 세 개 정도 나오고 여기 위에 거를 좀 빼면 한 이 정도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바로바로 답안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저작권법의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법조문이 주어지고 그 법조문 보고 그대로 쓰면 되니까 이걸 따로 암기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저작권법 그리고 저작권법의 문제를 시험 문제를 직접 풀어봤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쉽고 그냥 흐름대로 그냥 쭉쭉쭉쭉 쓰시면은 16페이지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1월에 제가 지금이 12월 29일인데요. 1월에 기본 강의를 열게 됩니다. 사실 1월에 선택 과목 기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죠. 기득이신데 저번 연도에 이제 올해 시험을 한번 보시고 내년부터 기득을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서 저작권법을 새로 하고 싶다, 선택 과목을 바꾸겠다 이러시는 분들 아니면 보통 없고 3월 정도 돼야 이제 동차생 올해 2월에 내년 2월에 보는 동차생 분들이 2차 시험을 보러 오시기 때문에
1월 기본 강의는 많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인강으로 나중에도 열리기 때문에 그걸 들으시면 되겠고, 그 기본 강의를 8회차 수업을 하고 3, 4월에 이제 동차생들 분들이 들어오고 GS 시즌이 정식적으로 열리는 3월 달부터 기초 GS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 6월에는 실전 GS를 하게 되고요. 아마 7월 정도에 시험이 있을 예정입니다. 7월 중순이나 7월 말 정도에 보통 시험이 열리고 늦으면 8월 초까지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 GS는 저희가 2시간 동안 16페이지 4문제를 푸는데 기초 GS는 그 반절을 풉니다. 그러니까 2문제 8페이지 쓰는 연습 1시간 동안 이렇게 뭔가 좀 너무 충격받지 않도록 처음에는 조그만한 양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고요. 실전 GS는 시험이랑 똑같이 4문제 2시간 동안 풀게 됩니다. 만약에 이 3월이 됐는데 동차생 분들은 기본 강의를 듣고 기초 GS를 들을 시간이 안 난다. 한 달 이렇게 시간이 안 난다 하시면은 인강으로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서 3월부터 인강으로 기본 강의 들으시면서 이 3월 기초 GS를 병행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실전 GS는 아무래도 전 범위를 다 짬뽕으로 섞어가지고 내기 때문에 이 이론을 모르면은 1번 문제부터도 풀 수가 없는데 기초 GS 같은 경우는 보통은 그 목차나 진도에 맞게 순서대로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인강을 들으실 때 뭐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가 있으면 1주차에 나가는 진도만큼 1주차에 GS를 내고, 그 다음에 2주차에 나가는 진도만큼 2주차 GS를 낼 거기 때문에 이걸 들으시면서 그 다음날 바로 쓰시고, 듣고 바로 쓰시고, 이런 식으로 인강 기본 강의와 GS를 같이 병행하셔서 들으셔도 됩니다. 또 뭐 4월달에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저작권법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을 굉장히 세이브하는 게 이 저작권법을 선택하는 목적입니다. 이게 시간을 세이브해서 나머지 3법에 투자를 하시고 그 3법에서 고득점을 맞는 게 이 저작권법을 선택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굳이 굉장히 심도 있게 한 달을 기본 강의 듣고, 한 달을 심화 강의 듣고, 한 달을 기초 강의 듣고, 이렇게 차근차근 안 밟으셔도 되고, 양이 쉽고 적기 때문에, 병행을 하시거나, 조금 다른 3가지 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밀릴 때, 주말이나 이럴 때 들으셔도 되고, 또 그냥, 대학교에서 교양 강의 듣듯이, 너무 전공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교양 강의 듣듯이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7월에는 보통은 GS를 들으시는 분도 있고 안 들으시는 분도 있는데 보통은 정리를 하시려고 그냥 GS 이제 안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동차 때는 사실 이제 GS를 많이 못 들었다 보니까 끝까지 콜라보나 이런 콜라보 GS 같은 거를 들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저작권법 선택을 계속 안 하시다가 마지막에서야 이제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7월달에는 3법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고, 선택은 조금 안 까먹을 정도로만 주말에 쉬는 시간에 야금야금 하는 정도로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과목이 저작권법입니다. 사실 디보 같은 경우도 암기량이 좀 되기 때문에 끝까지 끌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저작권법은 끝까지 끌고 가야 될 암기량이 거의 적다. 현저히 적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동차생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는 이 법전이 요거는 오바고요. 한 요 정도 두께로 나옵니다. 그 시험장 가시면은 그걸 나눠주는데, 동차생 분들은 법전이 없어요. 법전이 시험장을 안 가보셨기 때문에 법전이 없고, 그거를 이제 사거나 해야 되는데, 저는 무조건 사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공부했거나 시험 갔다 오신 분들한테 나눔을 받거나
뭐 당근마켓에서 나눠 받거나 하셔도 되고, 어쨌든 무조건 가지고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뭐 책이 됐건, 요즘에는 뭐 어플이 됐건, 뭐 핸드폰으로 볼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뭐 특허 상표 이런 거 기본서에 이제 조문이 다 쓰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어플로 찾고 이런 것도 좋긴 한데, 그런 거는 법전을 들고 다닐 수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GS를 들어가면은 핸드폰 꺼내서 보는 거는 당연히 말도 안 되죠. 왜냐면 실제 시험처럼 이 GS를 쓰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전을 뒤적거리면서 쓰셔야 하고, 그 법전 뒤적거린 연습을 GS 들어가기 전부터 기본 강의 들을 때도 하고, 그 다음에 GS 가서도 하고, 공부 혼자서 이제 혼자 공부할 때도 이 법전을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 종이가 굉장히 얇거든요. 다른 A4 용지나 이런 것에 비해서 종이의 질감이나 또 이 넘길 때 그런 것들까지 다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촉감이. 그리고 이 법조문의 위치 같은 것들이 이게 작으니까 다른 것들과 다 달라요. 다 어플은 또 몇 페이지에 몇 조가 어디 아래에 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법조문을 사거나 받으셔서 꼭 다른 과목, 민사소송, 특허, 상표, 저작권법 모두 다 활용하시길, 이걸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게 굉장히 이렇게 두꺼운데 저희가 보는 과목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여러 가지의 다른 타법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 법조문에는. 그래서 제가 쓰는 조문들만 민사소송, 그다음에 특허, 실용신안, 그다음에 상표, 그다음에 저작권, 이렇게 4개, 실용까지 하면은 5개 정도 되는 것만 분철을 해서 이렇게 고리로 걸어서 들고 다녔는데요. 예, 고리로 걸어서 들고 다니면 이렇게 얇게 됩니다. 이렇게 얇게 되면은 굉장히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안 그래도 기본서랑 그런 거 두꺼운데 법전까지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단점은 이게 너무 얇아서 종이가 이 링에 좀 찢어지긴 하는데, 저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이 테이핑이 엄청 많이 돼 있어요. 실제로 쓰던 건데 테이핑을 다 해가면서 한 2-3번 정도 찢어지고 하면서 썼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볍게 들고 다니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저작권법 제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저작권법 선택하시는 분들 모두 3법에서 고득점을 하셔서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가 저작권법을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고 또 양도 많이 줄여드릴 겁니다. 이 책이나 프린트나 이런 자료들이 많다고 해서 그게 다 저작권법의 양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줄여서 시험장에 가져갈지, 그리고 암기양을 어떻게 줄일지 해서 저작권법 양을 줄여드리고,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 세이브 하셔서 다른 과목에 열심히 쓰셔서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작권법 OT를 모두 마치겠고, 그러면 1월 기본 강의에서 다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